오늘은 지수보다는 몇몇 종목들로 자꾸 좀 눈길이 갑니다. 이런 흐름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9시 구간대고요. 현재 시간 작전 타임이죠. 오늘 함께해 주실 감독은 토마토 투자클럽의 한규수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작전명 어떤 건가요? 오늘 작전명은 승부수로 정했습니다. 뭔가 좀 혹하는 그런 작전명입니다. 어떤 승부수일까요? 일단 뭐 승부수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이제 약간은 불확실하지만 한번 이제 결정을 보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통 우리 주시장에서 선취매라는 단어, 그다음에 분할 매수 내지는 뭐 길목 지키기, 뭐 이삭죽기 이런 단어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단어들이 보통 전체적인 장세가 방향이 없이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은 친 상태에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조만간에 장세가 좀 움직일 거다. 내지는 이 종목이 이제 움직일 거다라고 판단됐을 때부터 이제 메이저들이 물량을 매집해 나가는 그런 하나의 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이 장세가 아직은 뭐 좀 급해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그런 어떤 종목을 중심으로는 승부수를 한번 띄워볼 만한 그런 상황까지 온 게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이어서 승부수라는 단어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좀 더 다뤄볼 만한 체크포인트 함께 좀 보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총 3가지입니다. 지수바다, 박스권, 코스닥 장세입니다. 첫 번째로 지수바다. 여러 차례 저희 이 시간에 좀 차트도 그렇고 좀 분석해 주시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좀 짚어주세요. 네, 일단 종목을 중심으로 우리가 승부수를 띄우려고 하면은 일단 지수가 안정되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일단 안정이 되고 또 코스닥 지수가 일단 안정이 돼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코스피 지수가 일단은 바닥을 좀 찍어야 됩니다. 근데 현재로 봤을 때 지수 1850선에서 이제 쌍바닥을 충분히 찍었고, 그리고 1850, 1900, 내 1950선까지 일단 시장이 올라온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이 정도면 시장 자체는 거의 바닥을 쳤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단순하게 지수만 보고 이제 바닥을 쳤다라는 관점보다는 지금 이제 미국 증시도 이제 FOMC 회의를 앞둔 상태에서 이제 갈팡질팡 하고 있습니다만 금리를 인상하기도 뭐 인하는 거는 뭐 기대도 못 하겠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는 뭐 급등도 하락도 하지 않는 그런 어떤 보합 장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여기다가 지금 유가도 바닥을 치고 올라간 상태에 더 이상 못 가죠. 그래서 이제 더 밀리지는 않을 겁니다. 유가도 마찬가지로 바닥은 쳤다. 여기다가 중국 증시도 전반적으로 이제 바닥을 다져가는 그런 과정들, 이런 과정을 보게 되면은 전체로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거의 주가에 반영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때문에 여기서 뭐 주가가 쉽게는 치고 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급락에 대한 우려감도 없고 지수 바닥이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시장 전체로 안정권에 접어들게 되면은 이제 종목군들은 그 안에서 실적과 펀더멘탈이 있는 종목군들은 서서히 움직이는 그런 장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지수가 바닥을 쳤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종목을 좀 발굴하시는데 좀 집중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역으로 이 시점에서는 지수 바닥인 것을 궁금해하시는 투자자분들보다는 지수 천장 이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요즘에는 코스피 2000을 가느냐, 코스닥 700을 가느냐, 이 천장에 대해서 이제 단기적으로 한번 꺾였다 가느냐, 뭐 이런 데 더 궁금증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실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유가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중국 증시도 그렇고 국내 코스피 지수도 그렇고 이 바닥은 쳤죠. 그리고 이제 올라서 이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구간들인데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바닥에 대한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밀릴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다. 천정권이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제가 보기엔 코스피 지수 대체로 1900에서 1950선 요 정도 선 정도가 이제 중간 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코스닥 시장을 보실 때는 여러분들 한 가지 공부를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코스피 지수가 하반 경직, 안정된 흐름만 보여주게 되면 코스닥 시장은 오히려 개별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들의 어떤 반등 장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일단 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차트가 좀 나가고 있는데요. 차트, 코스닥 차트에, 자, 월봉입니다. 월봉 차트인데요. 지금 현재 첫 번째 노란 칸에 있었던 그 위치가 이제 코스닥 지수가 무려 14년 동안의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첫 번째 양봉이었고, 자, 그러면서 무려 이제 6개월 동안 상승세가 났습니다. 그리고 눌림이 나오면서 이제 8개월 동안 눌림 나오다가 이번 달에 드디어 이제 양봉이 나오는 형태죠. 결국에 코스닥 시장이 이제 무려 14년 동안의 장기간에 걸친 조정권에서 벗어나서 바닥 탈출했다는 눌림목까지 마무리 짓고 다시 양봉이 나타났기 때문에 앞에 보였던 첫 번째 양봉과 비슷하게 자, 코스닥
시장이 서서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 상태가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중소형주들의 어떤 반등 장세 그리고 이렇게 지수에 이제 하방 경지 연출된 상태의 종목군들의 반등 장세가 좀 더 강화될 수 있는 그리고 코스닥 시장의 상대적인 강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진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수 바닥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고 두 번째 체크포인트 박스권과 관련된 얘기가 살짝 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간략하게 이야기 좀 더 들어볼게요. 자, 박스권 혼조 장세는 뭐 코스피를 중심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1900에서 1950선 사이 이제 박스권 장세가 좀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코스피를 중심으로 이제 박스권 장세가 나온다라는 것은 여전히 좀 답보 상태가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뭐 종목별로 보게 되면은 거래소 종목군들은 좀 답답한 흐름이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셔도 무리는 없을 거로 보고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코스피 지수가 빠지지 않고 하방 경직이 연출되는 그런 상태에서는 중소형주 코스닥 종목군들의 상대적인 강세,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의 상대적인 강세가 높다라는 것으로 이 박스권의 혼주 장세를 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개별 종목으로 차트 하나 더 준비해 주셨는데 이 내용 한번 볼까요? 예. 자, 케어젠이라는 종목 차트를 잠깐 하나 준비했는데요. 지금 아까 코스닥 지수를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려서 종목 장세를 말씀드렸는데 코스닥 지수가 이제 박스권에서 눌림목에서 반등이 나오는 상태에서 케어젠이라는 종목의 주가를 흐름 보시게 되면 주가가 이제 오늘도 또 신고가 나오는데 또 지금 신고가가 계속 나오고 있죠. 최근에 일부 코스닥 종목들 얼마 전까지는 OLED 관련주가 급등세를 기록한 상태에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피부 재생 관련주죠. 이 종목도 지금 다른 종목군들에 비해서 주가가 상대로 강합니다. 결국 코스닥 종목군들의 시세를 이끌어가는 종목군들은 일부 대장 몇 종목이 시세를 주도하면서 나머지 종목이 따라가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거든요. 결국에 케어젠이라는 종목이 성장 가치를 바탕으로 이미 시세 분출이 나오고 있고 그 뒤를 따라서 새로운 종목들이 하나씩 상승대로 편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 자체는 그렇게 많이 못 가더라도 종목군들의 어떤 성장 가치가 큰 그런 종목군들의 반등 장세는 이미 시작했다라는 의미에서 케어젠의 시세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회사 여러 차례 추천도 나오고 해서 관심 있게 봤는데 거래량이 좀 약간 제한적이어가지고 요즘 시장 트렌드가 좀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중소형주들이 거래량이 적어서 이제 매매하시기 이제 버거우신 분들 많이 생각하시는데 가격대도 높지만 이제 그만큼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짜시면 돼요. 좀 포트폴리오 짜시면서 가시면은 부담이 없으니까 너무 거래량. 그러니까 예전 방식으로 대형주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대형주에 30% 40%씩 몰빵한 이런 매매보다는 중소형주라고 하더라도 뭐 10%씩이라도 포트폴리오 짜가면서 매매하시면은 부담은 없는 거니까 좋은 종목을 매매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네.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그리고 중소형주 쪽에서 힌트를 찾으시는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오늘의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자, 일단 오늘의 전략은 뭐 대형주 쪽에서는 뭐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겁니다. 일단 지수가 박스권 장세가 진행되기 때문에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는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은 장세입니다. 물론 극히 이제 일부 종목군들은 괜찮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형주에 대해서도 뭐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괜찮은 종목은 이미 올랐고 뭐 안 좋은 종목들은 계속 옆으로 기어가는 정세예요. 그래서 이제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는 추세 대응은 쉽지 않기 때문에 짧게 치는 그런 단기 매매 차원에서 일단 대응하시기 좋을 거로 보고 있고요. 근데 대형주 3월 달 들어서 한 차례 순환매 돌았잖아요. 네. 철강, 건설, 조선 뭐 최근 들어서 은행이나 증권까지 한 차례 좀 돌았는데 이런 대형주 순환매는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세요? 그렇죠. 뭐 이미 올랐던 뭐 화학주라든가 철강주들이 먼저 올랐고 이제 못 올랐던 두산그룹주라든가 이제 조선 관련 조선주까지 이미 다 올랐죠. 네, 한 차례. 순환매가 한 차례 다 돌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럼 종목들이 한 차례 쉬어가는 것이고 또 한 차례 쉬었다가 나중에 또 순환매가 도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아마 순환매의 반등 폭이 뭐 포스코처럼 그렇게 큰 반등이 나오는 종목은 당분간은 쉽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는요? 자,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제 수급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요 수급은 이제 어디를 확인하시냐면 코스닥 시장의 수급을 좀 확인하셔야 돼요. 이 코스닥 시장에 아까도 말씀드린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코스닥 시장에 상대적인 강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에는 대형주가 어느 정도 오른 상태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할 때 그 자금이 어디로 가느냐? 기업 가치가 좋은 종목으로 갑니다. 그 기업 가치가 좋은 종목들은 바로 중소형주 코스닥 종목이 있는데 그 코스닥 종목들 반등의 스타트를 끊는 그 흐름이 바로 이 수급에서 나타나죠. 그래서 기관이 됐던 외국인이 됐던 한쪽에서라도 코스닥 종목에 대한 매수세가 전체적인 수급에 있어서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한쪽에서 코스닥 종목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올 때는 코스닥 종목들의 반등 장세가 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그런 신호탄을 보시고 그때는 코스닥 성장주 실적주들은 매집을 좀 하셔도 무리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장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네요. 그리고 이제 업종으로 좀 더 구체화해 보겠습니다. 어떤 업종들 볼까요? 똑같습니다. 지금 뭐 워낙에 제가 뭐 똑같은 업종을 계속 말씀드려서 뭐 좀 죄송한데 뭐 주식이라는 게 결국에 뭐 가치예요. 네. 뭐 아무리 뭐 시간이 지나면서 주가가 못 간다고 하더라도
좋은 종목이 결국엔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여건이 형성되게 되면은 일단 바이오 제약주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바이오 제약주는 계속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기차 관련주들의 최근 주가 흐름들도 상당히 견조합니다. 그래서 전기차 관련주들 그리고 일부 화장품 관련도 움직이고 있고 OLED 관련주들도 이제 어느 정도 충분하게 쉬어가고는 그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이들 종목들의 반등장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뭐 코스닥 종목이 다 볼 필요 없어요. 가장 확실하고 가장 강력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업종주에 국한해서만 종목 보시는 게 가장 안전한 매매이기 때문에 다른 업종 보시지 말고 이런 업종에 국한해서 종목들을 계속 보시면은 좀 더 안전한 매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뭐 종목 뭐 예를 좀 하나 드려보게 되면요. 일단 뭐 바이오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바닥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 종목군들, 뭐 케어젠 같은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메디포스트 같은 종목들이 바닥을 치면서 최근에 이제 기관 수급에서 조금씩 이제 반등이 좀 시도가 되고 있는 과정들이고요. 대웅제약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뭐 수출 계약에 대한 기대감들 때문에 역시 이제 기관들에 의해서 주가가 조금씩 움직이는 그런 과정이니까 이런 대웅제약 같은 종목도 괜찮겠고요. 그리고 전기차 관련 중에서는 일진머티리얼스가 탑입니다. 뭐 다른 전기차 관련주들도 있습니다만 부품 관련 중에서는 일진머티리얼스가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진머티리얼스 같은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충분히 관심을 가져도 될 만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작전명 승부수입니다. 이제는 좀 승부수를 띄워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오늘 작전 쭉 세워봤는데요. 역시나 좀 대형주들보다는 중소형주 위주로의 좀 매매 전략 세워봤습니다. 성장성이 돋보이는 제약바이오나 전기차 OLED 쪽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으로는 뭐 메디포스트, 대웅제약, 일진머티리얼즈 정도 나왔습니다.